모기지론이라는 상품에 미국의 거의 모든 은행과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엮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저금리를 이제 지나서 이제는 이제 고금리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2004년도 이후에. 고금리 시대가, 좀 보세요. 또 다시 한번.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와 투자가 죽는다. 그죠? 자, 고금리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억 하던 집이 갑자기 4억 5천, 4억, 3억 이렇게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집값까지 떨어지니까 완전히 이제 파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LTV라고 아시죠? 주택담보 비율, 대출 비율. 예를 들면 이제 시세가 1억짜리 집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60%였는데 LTV가 70%로 올렸어요. 정부에서 작년에. 70%로 올렸다는 소리 뭐냐면 1억짜리 집에 내 돈이 3천만 원이고 은행이 70%인 7천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집값 대비잖아요. 근데 1억일 때는 LTV로 내가 7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 그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5천만 원 떨어졌다 쳐요. 그러면 내가 7천만 원 대출받은 것 중에서 LTV 담보 비율에 의해서 70%만 대출이 가능한 거니까 얼마를 개인해야 됩니까? 3,500만 원을 원래 7천만 원 빌렸다 치면 3,500만 원을 은행한테 상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이자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겨우겨우 이자도 갖고 있는데 원금 상환도 겨우겨우 갖고 있는데 갑자기 3,500만 원 어떻게 내내겠어요? 당연히 자빠지는 거죠. 그럼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내놓으면 집이 팔립니까? 집이 자꾸 떨어지는 집값이? 집이 안 팔려요. 그러면 더 헐값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 팔려. 경매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두 집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집들 와장창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러지기 시작해가지고 미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내에 5손가락이 들어가는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합니다. 여러분 리만 브로더사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런 금융회사들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로 따지면 뭐 국민은행급쯤 되는 이런 정도의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해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부실채권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 전체가 이제 휘청거렸고 참고로 미국은요 전체 경제에서 70%가 내수시장이에요. 근데 이 내수시장이 이렇게 줄도산을 하니까 미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은 전 세계의 25%를 차지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휘청거려 버리니까 전 세계가 그냥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럽으로 아시아로 여파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도 9년도 어마어마하게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그 경기 침체 상황들 거의 이제 공황 상태에 빠졌던 그 미국 사회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양적 완화인데요. 이 양적 완화 이전에 뭔가를 더 합니다. 뭘 하냐? 제일 처음에는 보세요. 아까 보세요. 시장 경제 원칙에서 금리가 낮으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딱 얼어붙어 버려요. 너무너무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근데 침체되어 있는 경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낮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FRB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에요. FRB가 뭘 했냐면 기준금리를 0%를 때 0%. 아까 제가 예를 든 게 얘가 아니라 진짜 실제이죠. 이게 기준금리를 0%를 때린다는 소리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0%라는 건 실제 금리를 마이너스 상태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을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 돈을 빼가지고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저 원칙에 의하면, 기본적인 상식에 의하면.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경제 상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제로로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업들이 돈을 안 써요. 투자를 안 해. 왜 그럴까요? 또 망할까봐. 또 망할까봐. 보세요. 2000년 초반에 어마어마한 투기 열풍,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확 망해버렸잖아요. 그냥 망한 수준이 아니라 미국이 휘청거릴 만큼 이제 망해버렸으니까 소위 이제 자락을 보고 놀란 것은 소똥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또 망할까봐 이걸 지고 있는 겁니다. 문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아무리 저금리를 때려봐야 사람들이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그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 바로 양적 완화를 하는데 이 양적 완화가 뭐냐면 달러를 시중에 막 뿌리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돌아다니면 소위 투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이게 돈을 뿌려야 되는데 안 뿌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출할 때 이제 달러로 수출하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예요, 그죠? 자, 그럼 달러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원화를 한국 정부가 만들듯이 달러는 미국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실제 어떻게 했냐면 달러를 막 찍습니다. 막 찍어서 막 뿌립니다. 진짜로. 투자하라고. 어떤 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물론 이제 찍는다고 해서 종이 이 달러를 찍는 게 아니고, 전자화폐죠, 전자화폐. 요즘은 다 이제 전자거래를 하니까. 전자화폐를 찍어가지고, 보통 이제 여러분 중앙은행이라면요, 은행들의 은행이 중앙은행이에요. 시중은행들의 은행이 중앙은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할 수 있어도 한국은행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거래를 못하죠. 왜? 한국은행은 그 은행들의 은행이기 때문에, 즉, 중앙은행이라 하면 시장 개입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은행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FRB가 중간에 시중은행을 제끼고 본인이 직접 증권시장에 가가지고 지가 찍어낸 달러로 부실화되어 있는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기업들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 채권에 1억이라 적혀 있어도 그게 1억이 아니죠, 이제는. 그 집도 날아가 버렸으니까 종이 쪼가리잖아요, 사실. 여러분 주식 아무리 쥐고 있어도 그 기업 망해버리면 주식은 종이 쪼가리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 부실화되어 있는 종이 쪼가리 직전에 있는 그런 채권들을 그 미국 중앙정부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그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그럼 뭐 사준다는 말은 그 은행은, 그 기업이나 은행한테 돈을 준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돈이 얼마나 많이